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의 단서를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도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도직구 강력반장 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 사건입니다. 단서부터 보시죠. 사건 현장의 단서인데 모자이크가 된 인물이군요. 이 인물, 이 여성인데 어떤 범죄를 도대체 저질렀던 걸까요? 함께 보시죠. 재혼 후 별거 중인 부부, 아내가 이 남편을 불러서 이 딸 사유와 함께 폭행을 가하고 중요 부위를 절단한 강력 범죄입니다. 재혼 후 별거 중에 딸과 함께 흥신소를 찾아서 위치 추적까지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자, 사유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음주 후에 숙면을 취하던 이 남편, 카페로 진입한 아내와 사위가 끈과 테이프로 결박해서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신체의 중요 부위를 훼손한 강력 사건입니다. 자, 스스로 결박을 풀고 택시에 도움을 요청, 119에 연락해달라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했는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내와 사위는 범행 후 현장 이탈했는데 결국 이 아내는 구속됐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너무 엽기 범죄고 네, 맞습니다. 강력 범죄고 끔찍한 범죄인데 네. 도대체 왜 이런 범죄 행동을 저지르는 겁니까, 이 아내는? 이게 가끔 가다가 이제 형사사건 실무를 하다 보면 네. 여성이 정말 여성이 이런 정도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나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 여자가 하늘 품으면 뭐 운이어라도 서리가 내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여성이 아무래도 남성보다 약하다 보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놓고 범행 수법도 되게 강력하고 엽기적인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지금 이게 범죄자의 경우에 그런 사건인데요. 이게 보면 이제 특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제 치정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네. 내가 되게 믿었던 내 남편이고 내가 너무 사랑하던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배신감 같은 게 일어나면서 이게 의부증 이런 거랑 약간 결합이 되면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면서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좀 일어나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자기 남편의 뭐 주요 부위를 절단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근데 이런 식의 상상도 하기 힘든 일들이 가끔씩 여성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이 범행의 동기를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데 의부증 증세를 좀 보인다고 해요. 함께 보시죠.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을 저질렀다. 장모가 시켰다. 사위 이렇게 얘기했고 시킨다고 합니까? 검찰 의부증 증상, 과도한 집착 보이다가 저런 엽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살인 미수로 구속했어요. 딸도 위치정보법 위반 불구속 기소했는데 딸과 사위도 함께 범행을 가담했다는 것도 굉장히 엽기적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장님? 저는 솔직히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야, 이게. 이 검사 출신도 이해를 네. 못하면 아니 이게 도대체 딸이랑 사위가 이제 뭐 미성년자고 이러면 또 뭐 엄마가 뭐라 얘기하니까 또 모르겠는데 지금 성인이고요. 지금 뭐 그 남편의 외도가 의심이 돼서 뭐 위치 추적을 한다 여기까지도 뭐 사실 이거 불법이지만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쳐도 네네. 살인을 하려고 하는 칼로 찌르는 중요 부위를 절단하는 거를 옆에서 보고 있고 테이프로 남편을 결박해서 도와주고 이런 사위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장모가 무슨 가스라이팅을 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뭐 가스라이팅을 한다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지금 살인 미수 혐의로 이 아내는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살인 미수 네. 범죄 혐의는 잘 적용이 된 겁니까? 이게 이제 기수랑 미수가 약간 구별이 되는데요. 기수는 결과가 발생을 하면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에 착수를 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이게 살인 기수인데 살인에 착수는 했는데 사람이 죽지 못하면 미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살인 미수라고 해서 살인 기수보다 깎아주나
깎아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깎아줘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너무나 엽기적인 범행이고 이거를 살인 미수라고 해서 형량을 낮춰줘야 되나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이 사위와 아내는 구속시켰단 말이에요. 혐의도 같고. 그런데 그 딸도 지금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걸로 나오는데 딸은 또 불구속 기소했어요. 그건 왜입니까? 딸이 이제 살인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하면 이거는 뭐 불구속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지금 딸의 범행을 보면 위치 추적하는 데 가담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행의 가담도가 좀 덜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살인행위라고 한다고 하면 사람을 죽이는 행위, 칼로 찌르는 행위, 결박하는 행위 이런 게 살인행위일 텐데 이 현장에 딸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남편을 찾았지 이런 거를 확인하다 보니까 딸이 같이 위치 추적을 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딸에 대해서는 위치 추적법 위반으로 기소한 겁니다. 예. 살인 미수 이거 법원에 가서도 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인정되죠, 이거는. 예, 무조건 인정됩니다. 이건 무조건 인정된다. 그럼요. 강한 이게, 처벌도 좀 예상되는군요. 강한 처벌 당연히 예상되죠. 이게 보면 증오에 의한 범죄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증오에 의한 범죄다. 네, 당연히 이게 계획 범죄고 증오에 의한 범죄고 신체의 중요 부위를 훼손했고 당연히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네. 처벌 결과도 나오면 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력 사건 풀어봤습니다.